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준모 수의사입니다. 저는 서울 송파 위례에 위치하고 있는 24시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에서 외과 원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수의사회, 그리고 소동물 임상수의사와 동물병원을 대표하는 한국동물병원협회가 함께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정보 제공 콘텐츠인 뱃과사전 3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과 수의사로 살면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신 보호자분들과 수술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반려동물들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수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보호자분들 상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경험상 가장 많이 듣는 노령동물의 수술을 앞둔 보호자분들이 진료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들을 들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반드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보호자분들이 훨씬 더 관리도 잘 해주시고 한국의 동물병원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만 건강한 환자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건강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 이를 잘 살펴보고 그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저희가 마취와 수술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망률이라든지 걱정하는 사항들이 오가는 건 사실 1%, 2%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저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건강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는 게 이 작은 퍼센트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나랑 비슷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산에 가면 놀랍게도 되게 산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기엔 되게 튼튼해 보였는데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죠. 저희가 이거를 미리 상태를 체크하는 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어쨌건 질환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질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령동물일수록 검사의 항목이 넓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어리고 건강한 동물조차도 비율은 훨씬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취의 그 안전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사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저희가 상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취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과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사를 넘나들면서 마취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전하게 마취를 비교적 잘 할 수 있다면 노령이더라도 해주는 게 치과는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에도 분명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질환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분명히 그걸 고려할 만한 질환도 존재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과 선생님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질환들도 있는데 그 질환 중에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질환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님께서 수의사랑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질환의 치료가 수술과 비수술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것들이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통증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통증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고, 보호자분이 수의사에게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는 겁니다. 기본적인 통증에 대한 관리는 첫 번째는 예상하는 통증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증 관리를 할 것이냐 라는 계획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한 이후에 이 친구의 통증이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통증의 평가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통증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대화인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질환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서 좀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원하는 통증 관리를 못하는 수술을 상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검사만 가지고 건강 상태가 다 드러나진 않죠. 나이가 많으면 장기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혈액 검사나 어떤 검사상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호자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나이가 많았을 때 하는 걱정이 여기서 오는 건데,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 농도가 저희가 기본 용량을 주는데 관리는 잘 되는데 환자가 너무 진통제에 좀 과도하게 억압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수의사가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님이 아이가 수술 끝나고 나서 상태를 보고 아이가 혹시 좀 많이 처져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수의사로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의사와 보호자분이 수술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했는가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몸에 혹이 났는데 이 혹을 그냥 뗀다 라는 수술을 결정을 생각보다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혹을 뗀다라는 거는 이 혹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진단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혹이 혹시라도 종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약간 사마귀 같이 생기는 것들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특히 노령동물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여기를 맨날 긁고 피가 나고 미용을 할 때마다 여기가 맨날 쓰라려 가지고 애가 힘들어해요 라고 하는 경우라면 불편함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다인 경우도 있고 이 중에 몇 가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가 정확하게 된다면 사실 필요성을 느끼시긴 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필요하더라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변에 사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거든요. 마취하고 나서 뭔가 좀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마취는 그 한 번 한 번의 횟수를 지날 때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그 마취 자체가 환자에게 어떤 건강에 위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취 한 번 한 번을 할 때마다 어떤 건강 상태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 전제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시는 한 번의 마취를 길게 하더라도 횟수를 줄이자라는 거는, 사실은 마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취제가 몸에 누적이 되면서 몸의 체온도 계속 떨어지고 누적된 효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 마취는 오히려 횟수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께서 미리 그냥 혼자 판단으로 준비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게 맞고요. 일단은 수의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 있고요. 금수의 경우에는 언제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수의사가 권고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님이 혹시라도 그 수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내용에서 이 친구가 평소에 먹고 있던 약이라든지, 예를 들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수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얘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분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수술 전에 언제 약을 먹고 가야 되는지, 또는 안 먹고 가게 되면 약을 챙겨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치료 목적의 약이 아닌 보조제나 이런 것들은 환자의 상태나 수술에 따라서는 아쉽지만 잠시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사랑 상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보호자님께 그냥 권장드리는 건데, 어쨌건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아프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이런 상황들을 겪는 게 수술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호자님이 채취가 묻어있는 옷이라든지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인형 같은 것들을 좀 수의사한테 입원장에 좀 넣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동물이 좀 더 어린 친구들보다는 전체적인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치료에 되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환자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아니냐는 사실은 좀 다르고요. 생각보다는 그 느림이 저희가 체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냐를 봤을 때에는 사실 어떤 조직을 치료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봉합살을 제거하는 피부나 살이 아무는 기간은 보통 2주 정도를 최대로 보고 있고요. 어린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아무기도 합니다. 1살 미만인 친구들은. 노령 친구들은 좀 더 2주에 가깝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뼈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8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나이가 든 친구들은 좀 더 길 수도 있고, 또는 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더 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예측되는 범위의 회복 기간이고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나 실제로 좀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복은 잘 됐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이 치료를 마치고 나서 조금 쇠퇴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을 보호자님도 보고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예측은 어려운 것 같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보호자님이 안타깝지만 조금 염두에는 두시되, 이걸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진 않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동물이 하는 좀 나이가 들고 좀 어려운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을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제가 덜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긴 했고요. 결국엔 좀 냉정한 말이지만 그만큼 보호자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확신이 드는 결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이 내가 아닌 우리 말을 못하는 이 반려동물을 대신 결정을 해준다라는 그 부담감이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헤어지는 슬픔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게 너무 힘든 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수술의 목적,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목적을 이해하시고 어렵겠지만 본인이 나름대로 이해한 범위에서 확신이 드셨을 때 하면 좋지, 뭔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컥했다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고민을 하는 지점은 과연 누가 반려동물의 치료 결정을 가장 잘 할 수 있느냐. 저도 수의사로서 고민이고 보호자님은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저희를 둘러싼 이제 주변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죠. 이걸 저희가 대리인 진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환자를 많이 돌보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보통은 어머님이나 따님이 주로 돌보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설사 따님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주로 돌보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환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호자님께 보호자님 이건 그냥 하시면 되는 수술입니다. 이건 너무 치료 효과도 너무 좋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이거는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조금 이제 보호자님께 강하게 의견을 낼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노령동물의 경우에 좀 어려운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저희도 학회 가서 논의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맞느냐? 이 수술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좋은 효과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치료를 근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상의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도 있죠. 정답이 없는 결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결정들에는. 보호자님들이 어떤 정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바람은 좀 명확하게 좀 최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좀 능숙하진 못해서 평상시에 답변하는 방식대로 최대한 가깝게 하긴 했는데 아마도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보호자님께 좀 와닿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설명을 오늘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분명히 이거보다는 더 어려운 느낌으로 결정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